안녕하세요. 모터픽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현대 뉴엑센트 1.4 MPI 엔진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이 차 2011년식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약 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인데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죠. 출퇴근 거리가 한 5분 남짓 되는 그런 차인데, 엔진이 열받기 전에 이제 시동을 끄는 그런 운행 패턴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냉각수도 지금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정도는 아닌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냉각 라인 그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제가 스캐너를 걸어 놓고 엔진 온도를 올리니까 저속 팬이 돌아가는 시간이 약 35초 정도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팬이 짧게 돌면 그만큼 효율이 좋은 거죠, 냉각 효율이. 그래서 이 차량 오늘 저 부동액을 교환할 겁니다. 냉각수를 교환할 거니까 실제로 냉각수를 순환 방식으로 다 교환해 놓고 다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시간이 냉각팬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걸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업 전인데, 작업 전에 제가 데이터는 지금 냉각팬 돌아가는 시간이 약 35초 정도 돌았거든요. 근데 교환해 놓고 나면은 이제 몇 초로 줄어드는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냉각팬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냉각이 빨리 된다는 얘기거든요. 냉각이 잘 안 되는 차량들은 라인이 이제 막혀 있으면 팬이 오래 돕니다. 그래서 싹 그 부동액이나 냉각수를 싹 교환해 놓고 나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냉각팬 돌아가는 속도가,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냉각수 라인에 있던 물을 조금 석션을 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호스를 풀어서 이제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빼게 되면은 이 주변에 이제 냉각수가 묻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물을, 라인 안에 있는 그 냉각수를 갖다가 좀 석션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호수가 지금 진공 상태가 되니까 지금 쪼그라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장비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순환 방식으로 우선 맹물을 집어넣어서 엔진 안에를 들어가 있던 폐 냉각수를 갖다가 밖으로 전부 다 배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액을 새로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순환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라인으로 지금 맹물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초록색으로 된 요 라인은 차에 있던 폐 냉각수죠. 요거를 이쪽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게 맹물이죠. 이 맹물을 주입을 해서 라인을 순환을 시킨 다음에 폐 부동액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장비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차에서 나오는 폐 냉각수고요. 들어가는 게 맹물입니다. 보통 냉각수 같은 경우에 교환을 하게 되면 라지에이터 코크를 풀어서 물을 빼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린더 블럭에 있는 냉각수는 안 빠지겠죠. 그렇게 교환하면은 완벽하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빼내고 그 다음에 새 부동액을 채우는 거라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라지에이터를 비롯해서 실린더 블럭에 들어가 있는 폐 냉각수까지 전체적으로 순환 방식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물이 깨끗하게 100% 다 교환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폐 부동액입니다.
이제 제법 맑은 색이 나오죠. 자, 지금 보시는 게 회수된 그 폐부동액입니다. 부유물도 떠 있고 이러는데 당연히 안에 오염이 되니까 이런 부유물들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비에 그 신부동액, 그러니까 신품이죠. 부동액, 새 부동액을 지금 3리터 정도 채워놨습니다. 요 차 보시면은 정비 매뉴얼에는 지금 냉각수 용량이 약 5.3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는 여기에 맑은 물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초록색이죠. 여기 부동액입니다. 들어가는 게. 부동액을 넣어서 이쪽으로 초록색이 회수되는 쪽에 초록색 그 색깔이 나오면은 나머지 이제 맹물을 채워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 보니까 약 5.3리터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액은 3리터, 맹물이 한 2.5리터 정도가 되겠죠. 지역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부동액 농도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액을 3리터 주입을 하고 일반 맹물을 2.5리터 주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갔는데 예, 주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맹물이죠. 그죠? 아직 맹물인데 요걸 조금 더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물을 이제 채워야 되겠죠. 색깔이 이제 맹물 색깔로 바뀝니다. 주입하는 라인이.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 나오죠. 예, 이점에서 장비를 철수를 하고 호스를 이제 조립을 해서 시동 걸어서 이제 팬 돌 때까지 워밍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냉각수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색깔을 보니까 초록색 빛은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부유물이나 찌꺼기들이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지금 부동액을 다 교환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냉각팬 돌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냉각팬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비교가 되시죠? 냉각수 교환하기 전에는 35.7초 동안 팬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교체를 하고 나서는 29.7초, 무려 6초가 단축이 됐습니다. 시간상으로 6초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수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냉각수 효율이, 순환 효율이 좋다는 것은 냉각팬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돌아가는 거고, 효율이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팬이 오래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증상은 없습니다. 냉각팬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엔진 오버히트는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냉각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연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냉각수가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라제타라든지 그 다음에 서머스탯이라든지 기타 이 냉각 라인 쪽에 그 냉각수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데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라제타 코어 같은 경우는 정비 기준치로 봤을 때 코어 막힘이 80% 이하가 되면 라제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제타는 꼭 물이 새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부동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라제타 막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냉각 효율은 많이 떨어지죠.
매뉴얼에도 보통 어떤 차량들은 부동액 교환 주기를 10년에 10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많이 있는데, 냉각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엔진에도 그만큼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부동액을 교환해 놓고 교환 전의 데이터 그리고 교환 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은 플래싱도 안 했습니다. 단순히 냉각수만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초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시간이 냉각팬이 오래 도는 것보다는 빨리 잠깐 돌고 빨리 끄시는 게 그게 엔진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게 메탈라이즈 파워워터라는 그런 제품인데, 이 냉각 성능을 굉장히 개선시켜주는 그런 그 케미칼입니다. 요거를 실제로 제가 라제타에 주입해서 부동액 갈기 전에는 그 35.7초, 그리고 교환하고 나서는 29.7초 정도로 시간이 줄었어요. 그런데 요걸 넣고는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줄어드는지 다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제타에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입을 끝냈습니다. 시동 걸고 다시 워밍업 시켜서 같은 조건으로 냉각팬 돌아가는 속도가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냉각수 성능 보건제 그 파워워터를 주입을 하고 제가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충분히 올려가지고 냉각팬 도는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 그 최초에 부동액 교환하기 전에는 이 데이터였죠. 냉각팬이 돌아가는 속도가, 냉각팬 돌아가는 시간이 부동액 교환하기 전의 데이터는 이 시간축을 보시면 35.7초. 그리고 부동액만, 단순히 냉각수만 교환하고 나서 그 냉각팬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7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냉각 성능 보건제를 넣고 시동을 걸어서 이제 그 순환시킨 다음에 냉각팬 돌아가는 속도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25.4초. 그렇죠. 약 10초 가까이 줄었죠. 물론 이 값은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냉각수 상태에 따라서 팬 도는 시간이 이거보다 또 빨리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팬 돌아가는 시간이 또 더 많이 돌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1년식이고 현재 주행거리 약 7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없다 보니까 소모품 교환하기에 별로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모품 교환하는 걸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액 교환 같은 경우, 냉각수 교환 같은 경우에 매뉴얼대로 예를 들어서 10년에 10만 킬로 같으면 이 차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차종이죠. 2011년식이면 올해 2020년이니까 내년에, 차량으로 치면 2021년에 혹은 주행거리를 봤을 때 10만 킬로가 돼야 교환 주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동액을 안 갈아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 차량 오늘 부동액 교환한 그 목적은 냉각수가 좀 부족해서 차량도 있고 해서 이제 냉각수는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체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부동액 좀 보충해서 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고장, 즉 그 엔진이 뭐 오버히트해서 뭐 주행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서 이제 견인돼서 들어오는 이런 차량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냉각수가 부동액이 워낙 성능이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없는데,
이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이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엔진 부하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 연비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부동액 교환하고 나서 팬 도는 시간, 그리고 냉각수 그 성능 냉각 성능을 높이는 그런 케미칼을 넣고서 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10초 정도 시간이 줄었거든요. 이 조건이 모든 차량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신차 출고 후에 5년 정도 됐을 때, 비록 매뉴얼에 준하는 그런 교환 시기는 되지는 않았지만 차량 출고하고 5년 정도, 주행거리가 10만 정도 넘은 차량들은 냉각수만 교환해도 엔진 부하율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하율이 준다는 것은 연비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죠. 엔진 부하를 줄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늦춰도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 엔진 오일만 잘 갈아줘도 엔진 부하가 많이 줄어들죠. 그것도 연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냉각수나 그 냉각 성능 보호제 이것만 넣어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서머스탯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뭐 라디에이터를 바꾸게 되면 지금보다 냉각 성능은 더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서머스탯이나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는 효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 교환 그리고 이제 냉각 성능 복원제 주입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최초의 그 부동액 냉각수 갈기 전에 35.7초 동안 팬이 돌았는데, 부동액 갈고 그리고 마지막에 냉각 성능 복원제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25.4초, 무려 10초 정도 줄었습니다. 냉각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그 각도로 테스트를 해봐드렸고요. 오늘 이 차량은 냉각수가 좀 모자라서 부동액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엔진오일도 같이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 차량 뉴엑센터 차량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엑센터 차량 부동액 교환,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